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심삼일의 함정을 벗어날 것인가? 제가 주로 제안하는 방법은 3일 열심히 계획을 실시하시고요. 4일째가 되면 쉬어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3일을 다시 계획해라.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면 한 3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4일째부터는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방어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일종의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되는 기간이 약 3일이에요. 4일째가 되면 이제 네 발로 서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심삼일의 함정을 벗어날 것인가? 제가 주로 제안하는 방법은 3일 열심히 계획을 실시하시고요. 4일째가 되면 쉬어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3일을 다시 계획해라. 근데 이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 뇌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뇌는 10%가 달라질 때부터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3일 했을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초점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데 있는데, 두 번째 루틴부터는 10%를 달리한다. 그 10% 룰을 기억하세요. 자,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가, 사람들이 왜 꾸물거리는가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일을 미루는가를 학문적으로 연구 문헌들을 참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실제로 비현실적이면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 2시간 하면 돼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막상 그 일을 해보면 2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피곤해요. 왜? 시간 약속할 때 힘들어요. 언제 만날까 그러면 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심때쯤 보자요. 11시 반이에요, 12시예요, 1시예요. 이런 사람들 약속하면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거를 못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의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좀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착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기분이 자꾸 가라앉거든요. 근데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우리는 마음하고 신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번에 일을 할 때도 또 일이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끝은 뭡니까? 끝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물거리는 일을 미루는 것과 우울한 것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저의 최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혹시 이런 유형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 저항형은 좀 개김성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라 그러면 되게 반발심이 심하고 반항하고 이러는. 왜 우리 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방 청소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들어와서 야, 방 청소해,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 현실 저항형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처럼 심리 상담하는 사람에게는 현실 저항형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내담자를 한 명만 만나도 1년은 먹고 살아요. 저거를 그 상담을 통해서 고치려면 조심스럽게 50주 봅니다. 일주일에 50분 상담해서 50주 정도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상담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봤는데 얘가 상당히 일을 밀어요. 근데 상당히 반항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팔 걷어붙이고 가서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경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저항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유가 침해되는 게 싫어요.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면 간섭을 느껴요.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현실 저항형이 가장 잘 바뀌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자 중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중에서 특정한 유형만 일을 미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하거나 또 이런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은 완벽주의자이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완벽주의자로 자라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학술 용어로는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
완벽주의로 자라났지만 나는 완벽주의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 평가에 예민하고 내가 실수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미뤄요. 역시 이런 유형도 이게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 불안해지거나 아니면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흥미로운 사람은 자극 추구형이 있어요. 자극 추구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어떠냐면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궁금한 거 많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열심히 일을 벌리고 다니죠. 3일만 지나면 사라져요. 하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아지지만 흥미가 곧 사라지게 되면 지루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이에요.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찾아내고 재미있는 걸 하는데, 자, 이 중에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자극 추구형 중에서 한 가지 독특한 유형이 있어요. 왜 이게 할 일이 계속 있으면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렸을 때 막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때 오히려 살아있다고 느껴요. 자기는 되게 마지막 순간에 몰렸을 때 이 쪼여 들어오는 이 느낌, 타들어가는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짧고 굵게 살아요.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되게 생생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되게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가요. 2번째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각종 중독 증상에 취약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을 미루는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 2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요. 2가지가 같이 올라오는데 쌍으로 잘 나타나는 거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하고 자극 추구형, 이 2개가 묶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 비난형하고 완벽주의형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실 저항형은 하나만으로도 삶이 힘들어요. 고맙습니다.